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11호 태풍이죠. 흰남노가 점차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주 남쪽 해안가 이제 440km 부분에 머물 있습니다만은 이 점차 북상하면서요, 이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란 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지방 기상청 연결해서 현 시각 태풍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가 최근에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지원 중단에 나서면서 여러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화제 측의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주민들도 이런 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올해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고요. 또 그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강한 태풍으로 지금 발달했죠. 제11호 태풍 흰남노. 내일 오전쯤이면, 내일 아침쯤이면은 이 한반도 경남 해안을 또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지방 기상청의 하민화 기상예보관 연결해서요, 태풍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 역대급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규모라든지 세력이 그렇게 큰 것인지 또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흰남노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인데요. 태풍은 오늘 6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9m, 강풍 반경 430km의 매우 강한 강도로 시속 21km로 북진 중에 있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는 계속 북상하여서 내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내일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도의 태풍 최근접 시기는 내일 오전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접 시기가 내일 오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지난번 8월에 내렸던 폭우로 아직도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큰 비가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수량이라든지 최대 순간 풍속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4일부터 오늘 8시까지 광덕산에 99.2, 철원 87.4, 향로벽에 61mm 등 강원 영서 북부 지역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요.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도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시간당 50에서 100mm, 강원 영서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호우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바람과 동해 중부의 전해상의 높은 물결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 강원 영동은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에서 40m 내외, 강원 영서 남부는 초속 20에서 30m 내외, 그리고 강원 영서 중북부는 초속 15에서 20m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도 바람과 물결이 점차 강해져서 내일은 바람 초속 12에서 40m, 파고는 최대 12m로 예상됩니다. 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지를 하죠. 초속 순간 최대 풍속이 20에서 40 정도면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기가 힘든 정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산을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실 텐데요. 우산을 들고 바람을 거니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상의 또 바람이 불면은 가옥계 지금 건물의 안정성까지도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태풍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또 태풍 경로가 또 한반도를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로로 지나갔던 태풍도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피해 상황이 어땠습니까? 현재 예상되는 흰남노 태풍과 유사한 경로로 지나간 태풍은 2004년 제15호 태풍 매기, 2003년
태풍 매미가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태풍 매기 당시에는 이재민 56명, 총 피해액이 약 277억 원이었고요. 태풍 매미 당시에는 사망자 10명, 실종 3명, 부상 10명, 이재민 2,709명, 총 피해액 7,708억 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으로 좀 어떠한 피해 염려가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예방을 해야 될지 좀 도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호우, 강풍, 풍랑, 폭풍 해일 등 많은 위험 기상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들께서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은 피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건설 현장과 비닐하우스, 현수막, 풍력 발전기, 철탑 등의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철저하여 해주시고요. 가로수, 전신주 쓰러짐과 낙과 및 벼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며 라디오, TV, 기상청의 날씨 알림이 어플 등을 통해 최신의 기상 전망 및 현황을 계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원 영서 지역은 정말 오늘 밤이 말 그대로 태풍 전야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지방기상청의 하민화 기상예보관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최초 국제영화제였죠. 평창국제평화영화제 4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여파로 예산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평창국제영화제 정상적인 영화제 또다시 개최가 이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각계에서 여러 가지 또 반발도 일고 있고요. 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와 관련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김형석 부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창국제영화제 올해 4회까지 이제 개최가 되었었고요. 네. 사실 또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장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영화제 전반적인 그 진행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4년 동안요? 네. 예, 저희는 사실은 19년에 개막을 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거의 뭐 전국에 있는 영화제 중에 몇 안 되게 오프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이제 확진자나 감염자도 생기지 않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네 번째 영화제를 하면서 그동안 영화제 중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그 규모라든가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화제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네. 이제 올해 영화제를 치렀었죠. 예, 네. 그랬는데 지난 6월에 치러졌던 영화제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것이 이제 확정된 겁니까? 예, 지난 8월 23일 도 관계자한테 지원 중단에 대한 지원 중단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도 예산 지원이 거의 절대적인 영화제에서 그 예산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예. 이 전체 경비가 어느 정도였고요? 또 예.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 중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체 저희가 21억 예산이었는데요. 네. 예, 그중에 도가 18억, 군이 3억, 평창군이 3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8억 부분이 이제 지금 지원이 중단되게 된 거죠. 예, 도의 예산 지원되는 예산이 절대적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제 중단된 거 사전에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언론에서 영화제가 이제 존폐 위기다, 폐지 수준을 밟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상황들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협의 과정을 이제 요구를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 뭐 그전에 자료는 다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혹시 개선안 같은 게 있으면 필요하면은 우리가 다 제출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생략된 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을 이제 통보받은 것이죠. 그리고 23일 그 통보받기 전에 그 전주에 이제 도지사님이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제 저희 영화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원 중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좀 그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예. 협의 과정이 전혀 없이 네, 좀 이루어진 통보를 것인데, 받았습니다. 예. 예. 강원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또 질문을 보냈거든요. 네네. 서면으로 이제 또 강원도 차원에서 답변을 한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을 토대로 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실질 채무 감축을 위한 긴축 재정이 본격화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성 사업의 예산 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도에서 들었던 이유도 그거였고요. 네. 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내년에 부채를 2천억 정도 줄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업 정리하면서 영화제 지원 중단하게 됐다. 이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였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도지사님이 자꾸 인터뷰에서 이제 다른 이렇게 저희가 일회성이다, 선심성이다, 타당성 없는 보조금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셔서 예. 예, 그 제가 들었던 공식적인 그런 것과 약간 좀 내용이 배치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일단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원도의 긴축 재정 차원에서 예산 지원 네. 중단이 이루어진 네. 것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네. 입장입니다만은 네. 이 행사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런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럼 예산 규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행사의 성격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안을 해오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제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협의를 저희들도 이제 그쪽 그 도에서 얘기를 하면은 거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그냥 이제 그럼 예산 규모 이렇게 다른 지금 문화 행사들은 예산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 영화제도 줄이게 된다면은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대화를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 협의 과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 통보로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점이 조금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영화계에서도 이에 대한 네. 또 좀 비판 여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점이 강원도에서만 계속 이제 지금 강릉영화제가 이에 이어서 저희 영화제까지 그 지자체의 어떤 그런 결정에서 영화제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네. 조금 좀 영화계 전체에서도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영화제 전체의 그런 이제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좀 이게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좀 문화행사들도 지금 강원도 내에서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좀 축소되거나. 그래서 이게 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통분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제 문화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근데 강원도의 그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은 네. 그렇다고 문화예술 지원을 뭐 그대로 무조건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혜택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네. 이해해야 될까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사실 그 부분이.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는 게 만약에 이제 어떤 젊은 문화예술인이 지원을 받아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영화를 어디서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연인들도 자신들이 연습을 해서 근데 그걸 어디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젊은 강원 지역 영화인들의 영화를 상영을 했었고 버스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무대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제 같은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지원책은 좀 사상누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에 예산 지원 중단이 결정되었을 때 이제 법인 해산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법인을 존속시키겠다라고 이제 또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현재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처음 그 지원 중단에서 이제 행사를 현실적으로 더 치르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네. 법인 해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행사 중단이었죠. 행사를 네. 저희가 현지에 치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법인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후위를 한번 도모하자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에 했던 영화제의 어떤 그 정도의 규모와 형식은 아니겠지만 꼭 또 뭐 영화제의 어떤 형식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영화제가 처음 생겼을 때의 그런 정신들이 이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인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영화제가 이 법인의 알파와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존재 이유인데 그렇죠. 예. 영화제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법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 규모와 상관없이 영화제의 명명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릉영화제도 그런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치르지 못하지만 법인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뭐 확보를 해서 같은 이름은 아니더라도 영화제를 이어간다거나 어떤 행사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 상황에서 만약에 법인 자체가 사라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은 강릉영화제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영화제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이어가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좀 계획은 어떻게 좀 방향이 잡혔습니까? 일단 저희 사무국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향후 계획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많은 축제들이 이제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중단되거나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행사들을 없애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필요성이 만약에 생겨서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하실 때는 삭감하고 없애고 이런 부분은 순간이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굉장히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네. 다음에 이 영화제와 관련된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뭔가 좀 변화가 네. 있을 때 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김영석 부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 영화계에서도 직접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만은 또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환이었죠. 이 주민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영화제였습니다. 이 주민들의 아쉬움도 굉장히 좀 큰데요. 좀 지역 주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래 대관령면 번영회장 연결하도록 하죠.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 지역이 어디에서 주로 이제 개최되었었습니까? 예, 우리 평창 대관령면 이제 중심가에서 이루어졌고요. 예. 한 5군데 정도의 이제 상영관이 에서 상영이 되고 개최되었었습니다. 예. 뭐 전용 상영관도 만들어 놓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체부에서 선정한 보조 사업으로 전용 상영관이 이제 완공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정말 뭐 대회 영화제가 열리면은 어떤 뭐 중심이 되는 이 장소도 인프라도 조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영화제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주민들 아쉬움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쉬움이 아주 많이 큽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행사를 잘 치르고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본격적인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영화제가 중단된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 그간의 영화제 추진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참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 공유라든지 이런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영화제 사무국은 수시로 이제 우리 대관령 지역을 찾으며 관계를 맺었었고요. 특히 올해는 영화제를 마침 다음 주에 바로 결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영화제 때 지역과 관련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 청사진이 벌써 제시된 상태입니다. 네.
그 내년도 청사진이 어느 정도 다시 좀 서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공모했던 이 개선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인프라도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네, 어울마당이라는 이제 행사 공간의 외부 경관을 이제 전혀 싹 바뀌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영화관으로 성형할 수 있는 기본 시설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하천과 연결되는 계단도 정비되었고, 물론 지역민 입장에서는 100% 촉촉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영화제를 위한 작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조성되었는데 당장 이 영화제는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만들어진 인프라 활용 방안 대책 마련도 또 주민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방향이 잡혔습니까? 아직은 잡히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여름에 작게라도 영화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고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영화제위원회 측과 이야기해봤는데 법인 자체는 존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일단은 영화제 명맥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역 주민들과 좀 이런 부분이 협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도에서 일방적 예산 중단으로 사실상 행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영화제에서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젊은 영화인들이 모이는 큰 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평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쁜 일이지만 이제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그 21억 중에서 18억 정도가 도에서 지원되었었고요. 그 나머지 3억은 평창군에서 지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 차원의 이 정도 예산이라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이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정확하게 이제 뭐 대충 크게는 얘기를 들었었지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도에서 안 된다면 군에서라도 경창군에서라도 좀 한번 건의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 상영과 또 전국 영화인들과의 교류 기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법인은 유지되지만은 글쎄요. 사실 그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위원회 법인 아니겠습니까? 네.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주민들 차원에서 앞으로 또 평창 영화제와 관련해서 좀 번영회 측의 입장 방향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이렇게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영화제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시작해서 자리 잡은 영화제의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평창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도 영화제를 인정하고 반기는 상황에서 영화제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주민들 차원의 좀 아쉬움 또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봉래 대관령면 번영회장이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뭐 매미, 루사란 태풍의 이름이 또 다시 한번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 세력과 또 경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저녁 이 태풍 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정말 주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일 아침 온전하게 무탈하게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요. 자, 9월 5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